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공통주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 이번에도 지난 시간과 비슷하게 각 대학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서 비슷한 유형, 비슷한 주제들을 골라서 같이 풀어보면서 이제 좀 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에 보실 문제는 2011학년도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적분 또는 미분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들을 볼 때 주로 미적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이제 그것 다음으로 나오는 것들이 뭐 수열이나 행렬 또는 확률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앞부분에서는 이 미적분 관련된 문제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립대에서 나왔던 그 행렬과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일단 이제 문제 2번에서 이제 제시문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주어진 제시문의 경우에는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제시문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보통은 제시문 속에 주어진 내용들, 성질들이라든가 기본적인 전제 조건들, 그것들을 활용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는 그냥 이 소개하는 정도로서 주어진 제시문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지문을 보시면 이 생산성을 최대화하거나 또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 그러면 결국은 뭔가요? 이게 극대극소값 또는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그러한 문제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주어진 길이의 울타리를 사용해서 사각형 모양의 가축우리를 만들 때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가장 넓게 만드는 방법, 직사각형 모양으로 길게 만들기보다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이 길이를 갖는 그러한 이제 그러니까 재료를 갖고 있을 때 이제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 중에서 직사각형, 이게 이제 넓이가 가장 뭐 크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러한 최적화 문제는 미분 개념을 활용해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최대값이나 또는 뭐 이 최소값 또는 극대값, 극소값 구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그러한 지문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어느 공장에서 함석판을 잘라서 뚜껑이 없는, 그러니까 위쪽 부분은 없고 아래쪽 밑면하고 옆면만 주어지는 그러한 이 그릇을 만든대요. 그래서 윗면이 없는 원기둥 모양의 물통의 부피가 8000파이의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제한 조건이 되겠죠. 부피가 항상 일정하게 주어지도록 하는데, 이때 재료를 가장 적게 사용하여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래서 재료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그러니까 최소의 재료로서 그 최대 동일한 부피를 갖는 거니까 결국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그 경우에 반지름의 길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 그리고 필요한 함석판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주어진 그 도형, 여기다 직접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그리고 높이를 H라고 두게 되면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B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그 파이 R의 제곱에 H로 나오겠죠.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미분을 하려면 하나의 변수로 주어지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하나의 변수로 표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8000 파이로 주어지는 경우죠. 이 B가 일정하게 주어지고, 그때 이 그 단면의 넓이, 겉넓이가 어떻게 나오느냐? S를 구해보면, 자, 일단 밑면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밑면 넓이가 주어지고, 옆면의 넓이는 얘를 그 밑면의 수직인 그러한 직선으로 잘라서 펼치게 되면은 이러한 직사각형 모양의 이러한 단면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뭐 이렇게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밑면이 주어져 있고 위쪽에 직사각형 모양의 함석판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높이를 h라고 두었고, 그리고 이것 이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랑 같겠죠. 그래서 2파이 r로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파이 r 2파이 r에 h로 주어지겠죠. 2파이 r에 h. 자, 그래서 이제 h와 r에 관한 그런 함수를 만들었는데 변수가 두 개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바로 미분하기 곤란하니까 여기에서 이 주어진 식에서 이 제한 조건에서 h가 정리를 해주면 r 제곱분의 8,000으로 나오겠죠. r 제곱분의 8,000. 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 두 번째 넓이에 관련된 식에다가 대입을 시키게 되면은 r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대입을 시키니까 파이 r의 제곱에 플러스 2파이 r에 r 제곱분의 8,000. 그래서 r 제곱분의 8,000을 집어넣게 되면 r에 관한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최종적으로 파이의 r 제곱 플러스 r분의 16,000 곱하기 파이로 나오겠네요. 자, 이게 s예요. 건널비가 최소가 되도록 했으니까 일단 미분을 해서 극대값 또는 뭐 이제 재료가 가장 적게 사용해서 만드는 방법이니까 s가 최소가 될 때니까 일단 극대를 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증가함표를 그리고 그 증가함표 상에서 극소값이 곧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s 프라임 도함수를 구해보면은 r에 관해 미분해 주니까 2파이 r에 플러스 r 제곱분의 16,000 파이에 마이너스 분모 미분해 주니까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통분해서 정리를 해주면 r 제곱분의 2파이 r에 세제곱으로 나오겠죠. 마이너스 16,000 파이. 이렇게. 그러면 s 프라임이 0이 되는 r의 값을 구해보면은 r 세제곱이 8,000으로 주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 20의 세제곱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거 만족하는 실수에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인데 여기서 세제곱은 8,000으로 나온 경우니까 이제 만족하는 실수에는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r이 20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증가함표를 그려보면 여기에 r이 주어졌을 때 s 프라임 s 이렇게 써주고 20일 때 r은 0보다 큰 값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한 변역이 r이 0보다 크다라는 거. 그래서 20보다 작을 때는 여기에서 이쪽이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20보다 클 때는 플러스로 주어지고 이때 이 건널비의 함수 s는 감소하다가 증가하겠네요. 여기가 극소값으로 주어지는데 극소가 곧 최소로 나오게 되는구나. 그래서 r이 20일 때가 건널비가 최소로 나오게 되는구나. 그래서 20일 때 이게 최소가 될